I'm going with you, I know we'll get to the other side. Sinking in, I know this feels right. Catching a crazy love, moving through me like a wildfire. 일 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완즈 3번이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를 보니까 이 사람 여러분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난 일처럼은 보고 있지 않아요. 지금 뭔가 행동은 안 하더라도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앞으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다시 뭔가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고 있는 거죠. 다만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바로 뛰어드는 카드는 아니고 멀리서 상황을 살피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반응이나 상황을 은근히 지켜보고 있을 수 있고요. 내가 먼저 움직여도 되는지, 지금이 맞는 타이밍인지 재고 있는 모습도 보여요. 마음이 아예 떠나서 등을 돌렸다기보다는 아직 가능성을 열어둔 채 멀찍이 서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소드 9번이 나오죠. 여기서 이 사람 마음이 생각보다 편하지 않다는 게 보여요. 이 사람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속으로는 여러분과의 관계를 꽤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라던가 문득문득 생각이 날 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대로 끝나면 어떡하지? 지금 연락하면 너무 늦은 건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후회일 수 있고요.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연락이 없다고 해서 마음까지 편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머릿속에서는 더 많은 생각이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컵 2번이 나오는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 두 사람 사이에 감정적인 연결은 분명히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 마음이 통했던 순간이나 서로 잘 맞았던 부분을 꽤 크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짝사랑이나 아직 애매한 관계인 분들이라면 나랑 어느 정도 통하는 게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일 수 있고요. 썸이나 연애, 이별 후의 관계라면 두 사람이 좋았던 순간이나 서로에게 마음을 주고받던 그 기억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나와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사람이란 자리가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 다음에 매지션이 이어지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 사람 마음속에 뭐라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매지션은 가만히 생각만 하는 카드가 아니고 내가 상황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는 마음의 카드예요. 그래서 연락을 한번 해볼까?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볼까? 아니면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접근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가 완전히 자신의 손을 떠났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직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조금 재밌게 말하면요. 속으로는 이미 연락할 말까지 만들어 봤을 거예요. "잘 지내?" 라고 말할까? 아니면 핑계를 만들까?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막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데 아직 실제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그다음에 이 펜타클 7 번이 나오거든요. 이 카드에서 또 멈추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음은 움직이고 싶은데 조금만 더 지켜보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에 꽤 신중해져 있어요. 내가 먼저 다가갔을 때 결과가 있을지, 여러분이 받아줄지, 다시 이어진다고 해도 예전과 다른 관계가 될 수 있을지를 따져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답답할 정도로요. 이미 마음속에서는 할 말도 있고 움직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확신이 생길 때까지 시간을 끌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신중한 거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할 거야 말 거야 싶은 그런 흐름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컵 9번이 나오는데요. 이 카드가 이 사람 속마음의 핵심을 꽤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을 마음에 두고 있고요. 여러분과 다시 좋은 감정을 느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자리에서 크게 불편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요. 왜냐면 먼저 움직였다가 거절당하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여러분을 완전히 놔버리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여러분과 잘 되고 싶은 바람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여러분도 날 원한다면 어느 정도 신호를 보여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 보여요. 쉽게 말하면 마음은 있는데 먼저 여러분에게 뛰어들 정도로 적극적이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속마음을 한번 쭉 이어서 보면요. 이거는 여러분을 완전히 정리하고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잘 안 보여요. 완즈 3번에서 아직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는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대로 또 관계가 끝나버릴까 봐 혼자 생각이 많아지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다가 또 결국 여러분과 다시 한번 마음이 통하고 싶은 감정이 올라오고요. 그래서 이 관계를 내가 한번 움직여 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또 바로 행동하기보다는 여러분의 반응과 상황을 좀 더 지켜보려고 해요. 마지막에는 결국 이 사람 여러분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도 먼저 움직이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강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여러분을 향한 마음 자체는 남아있긴 하지만 그 마음만 믿고 먼저 움직일 만큼의 확신까지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지금 자기 마음과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자니 여러분이 정말 멀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먼저 가자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쉽게 용기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겉으로는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직은 여러분과의 관계가 끝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가 더 궁금해지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도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컵 7번이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를 보면 지금 여러분도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하나로 딱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다시 잘 됐으면 하는 기대도 있는데요. 동시에 내가 이 사람 계속 기다리는 게 맞나? 혹시 나 혼자 의미를 크게 두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함께 드는 거예요. 특히 연락이 없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이 더 많아졌을 거예요. 연락이 올 것 같다가도 안 올 것 같고, 이제는 끝인가 싶다가도 또 작은 행동 하나에 의미를 두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 사람 자체보다는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가능성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상태로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완즈 나이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 한쪽에서는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먼저 연락해버릴까? 뭐라도 해서 이 답답한 상황을 끝내버릴까? 이런 충동이 한 번씩 확 올라올 수가 있어요. 어떤 날에는 이제 정말로 끝내야겠다고 마음을 먹다가 또 어떤 날에는 갑자기 보고 싶고 연락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여러분은요, 지금처럼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된 채 시간만 지나가는 상황 자체에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잘 되든 끝나든 뭔가 확실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 소드 6번에서 여러분 마음이 조금 차분해져요. 계속 감정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이제는 나도 좀 편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당장 잊겠다는 건 아닌데 적어도 하루 종일 연락만 기다리고 상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생각을 덜 하려고 하거나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여러분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마음이 없어진 게 아니고 이제는 이 마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건 싫다는 쪽으로 이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는요, 아직 혹시 이런 감정이 남아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멈춰 있어도 어느 순간 상황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지 못한 계기로 다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문을 닫지 못해요. 내가 억지로 뭔가를 만들기보다는 이제는 흘러가는 대로 한번 두고 보자는 마음도 있고요. 정말 인연이라면 다시 만날 것이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겠지 하는 식으로 조금은 운명에 맡기고 싶은 마음도 보여요. 그렇게 이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컵 6번이 이어집니다. 결국 여러분이 이 사람을 쉽게 놓지 못하는 데에는 추억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모습만 보면 답답하고 서운한 것도 많은데요. 이상하게 생각나는 건 좋았던 순간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해줬던 기억이나 함께 웃던 순간, 처음 가까워졌을 때 그런 설렘 같은 것들이 한 번씩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우리 사이에도 분명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쉽게 돌아서지 못하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건 지금의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두 사람이 좋았던 시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펜타클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카드를 보면 여러분은 아직 이 관계에 아주 작은 가능성 하나는 남겨두고 있어요. 다만 예전처럼 막 큰 기대를 걸고 무작정 기다리는 느낌은 아니에요. 만약 이 사람이 다시 다가온다면 말만 듣고 바로 마음을 열기보다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걸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 보여요. 연락 한번 왔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시 시작을 하려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하고 작더라도 실제 행동이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직 마음은 남아있지만 이제는 가능성만으로 이 관계를 믿고 싶진 않은 마음도 함께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쭉 이어서 보자면요. 아직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지 못해서 마음이 좀 복잡해져 있고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뭐라도 해버리고 싶을 만큼 감정이 한 번씩 확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흔들리는 거에 지쳐서 조금씩 마음의 거리를 두려고 하고요. 내가 억지로 답을 만들기보다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보자는 쪽으로 마음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좋았던 기억과 아직 남아있는 그리움 때문에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못하고요. 만약 다시 기회가 생긴다면 처음부터 천천히, 이번에는 말이 아니고 실제 행동을 보면서 판단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요. 아직 이 사람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예전처럼 마냥 기다리고 있고 싶지도 않은 상태로 보여요. 여러분도 이제는 지친 거예요. 마음은 남아있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연락 하나만 바라보면서 계속 같은 자리에 있고 싶진 않은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놓아보려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작은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요. 결국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건요, 단순히 연락 한 통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다가올 거라면 이번에는 애매하게 흔들어 놓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을 수 있을 만큼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왜 지금 연락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연락하지 않고 있는 진짜 이유와 그 사람만의 속사정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펜타클 8번이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를 보니까 지금 이 사람 일단 여러분과의 관계보다는 자기 현실에 집중하는 모습이 강하게 보여요. 이거는 일이나 공부,
돈 문제처럼 당장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일 수가 있고요. 꼭 실제로 엄청 바쁜 뜻은 아니더라도 일부러 다른 일에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 생각을 덜 하려고 하는 모습일 수 있어요. 앞에서 이 사람 마음 봤을 때 생각도 많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완전히 놓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자꾸 마음이 흔들리니까 일단 내 할 일이나 하자. 지금은 다른 데 집중하자. 하면서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락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이 없다기보다는요. 지금은 관계를 건드리기보다는 내 생활을 잘 유지하면서 감정을 눌러두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소드 7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조금 얄미운 부분이 보이는데요. 지금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보다는 상황을 살피면서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바로 표현하지 않고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아직 내가 마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괜히 먼저 다가갔다가 상대가 차갑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패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길 기다리는 마음도 있어 보여요. 내가 굳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먼저 연락해준다면 그거 가장 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마음이 없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은근히 여러분의 반응을 살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소드 7번은 피하는 성향도 있어서 두 사람 사이에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마주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사람일 수 있어요. 약간 회피형 느낌이기도 하죠. 그래서 연락을 한다면 결국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얘기를 꺼내야 할지 알고 있으니까 차라리 지금 모른 척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드 6번이 나오는데요. 이 카드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굳이 관계를 흔들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보여요.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이나 복잡했던 일이 있었다면요. 지금은 일단 조금 떨어져서 상황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답을 내리거나 관계를 완전히 끝내겠다는 것보다는 어차피 또 연락해봤자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자. 이쪽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지금의 침묵은 완전히 끝이라기보다는 일단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거리를 두는 방법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것보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에 생각을 해보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연락이 없는 건요, 여러분을 완전히 잊었다기보다는 지금 내가 먼저 움직였을 때 자신이 감당해야 될 감정이나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 지금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연락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반응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고, 어려운 얘기를 꺼낼 필요도 없고, 자기 마음을 들킬 일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침묵에는 마음이 정리가 돼서 생긴 거리라기보다는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피해두고 있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들어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 결국 못 참고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오는데요. 이 카드가 첫 장에 나왔다는 건 지금처럼 연락이 없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는 안 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어느 순간 예상하지 못한 계기가 생기면서 흐름이 한 번은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놓고 이날 연락해야겠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우연히 여러분 생각이 확 난다던가 두 사람과 관련된 장소나 물건을 보게 된다던가 주변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된다던가 그런 식으로 갑자기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특히 앞에서 이 사람 일부러 다른 데 집중을 하면서 감정을 피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카드가 나오면 그렇게 계속 피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자기 뜻대로 감정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져요.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상황이 한번 등을 떠미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연락의 가능성이 아예 끊긴 것보다는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다시 움직임이 들어온 쪽이 더 강하게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컵 10번이 나오는데요. 결국 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건 여러분과의 좋았던 감정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운했던 일이나 싸웠던 기억보다는 그래도 그때 좋았지. 우리가 함께 했을 때 편했는데 하는 감정이 더 크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꼭 이미 깊은 관계였던 분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고요. 짝사랑이나 썸이었다면
조금만 더 해봤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 아쉬움일 수 있어요. 특히 혼자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이나 주변에서 행복해 보이는 커플을 볼 때 그 순간 여러분이 더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하게 된다면 단순히 심심해서 툭 던지는 연락이라기보다는 여러분과 다시 한번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 최소한 지금처럼 완전히 끊긴 상태로는 두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보여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소드 5번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를 좀 짚고 가야 되는데요. 연락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되게 솔직하게 막 보고 싶었다, 다시 잘해보자,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 아직 자존심이 남아있거든요. 먼저 연락을 하면서도 내가 더 아쉬운 사람처럼 보이는 건 싫고요. 여러분 반응이 차갑다면 바로 뒤로 한 발 물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연락 방식이 조금 애매할 수는 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말을 걸거나 뭐 핑계를 만들거나 여러분의 반응을 떠보는 식으로 들어올 수는 있어요. 심지어 대화를 하다가 서로의 자존심이 다시 건드려지면 작은 신경전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요. 이 사람도 연락을 해놓고 속으로는 괜히 했나 싶어서 다시 방어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락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연락 이후에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느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서는 이대로 완전히 멈추기보다는 한 번쯤은 다시 연락이나 움직임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시기를 본다면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첫 장에 있기 때문에 빠르면은 1주에서 4주 사이에 갑작스럽게 움직임이 들어오거나 살짝 늦어진다고 해도 2~3개월 안쪽이 강하게 보여요. 특히 이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계기로 여러분이 크게 생각이 나는 순간이 연락의 타이밍이 될 수 있어 보여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이 사람 지금은 끝까지 버텨보려고 하지만 결국 어느 순간 마음이 흔들리면서 먼저 침묵을 깨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재밌는 건요, 이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해놓고도 약간 자존심 부리면서 좀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온다면 드디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더 이상 완전히 끊어놓고 버티지는 못했다는 첫 번째 신호라고 보는 게 가장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두 분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지 관계 흐름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펜타클 퀸이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 보니까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 관계를 바라보는 태도부터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전에는 상대가 연락을 하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마음이 많이 흔들렸다면 이제는 이 관계가 나한테 좋은 관계인가? 이런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가 다시 다가온다고 해서 무조건 반갑게 봐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대하는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내가 다시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를 좀 더 현실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주도권도 이전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는 상대가 다가온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이 끌려가는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도 이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지 선택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컵 나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선 확실히 상대 쪽에서 감정적인 움직임이 한 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앞에서 연락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죠. 그 연락이 이어진다면 단순히 안부만 묻고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마음을 표현하려는 흐름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보고 싶었다거나 그동안 생각이 났다거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듣기에 아직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라고 느낄 만한 표현이 들어올 수 있고요. 짝사랑이나 썸이라면 이전보다 확실하게 호감을 보여줄 수 있고 이미 관계가 있던 분들이라면 다시 분위기를 풀어보거나 관계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될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관계의 온도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컵 6번이 이어집니다. 이건요,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익숙한 감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랜만에 대화를 했는데 생각보다 어색하지 않을 수 있고요. 다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잘 통했던 느낌이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도 있어요. 특히 두 사람 사이에 좋았던 기억이 있다면 그 기억이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이 커요. 우리 이때 참 좋았는데 그때 기억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직 관계가 깊지 않은 분들이었다면 예전에 느꼈던 호감이나 편안함이 다시 살아나는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보면 두 사람이 다시 가까워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둔자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한번 달라져요. 다시 가까워졌다고 해서 바로 관계가 확 발전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둘 중 한 사람, 특히 상대가 다시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질 수가 있어요. 막상 다시 연결되고 감정까지 확인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시 시작을 하는 건가? 내가 이 관계를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연락이 조금 뜸해지거나 관계의 속도가 갑자기 느려질 수 있고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니 먼저 다가와 놓고 또 왜 이러지? 싶을 수가 있어요. 다만 이거는 마음이 갑자기 식었다기보다는 관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까 혼자 답을 찾으려고 들어가는 시간에 가까워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소드 킹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감정보다는 이성이 강해져요. 좋다고 무작정 다시 시작을 하기보다는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문제나 앞으로의 관계를 꽤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특히 상대가 조금 차갑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앞에서 컵 나이트에서 감정을 보여줬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선을 긋거나 말을 좀 조심할 수 있고요. 두 사람 사이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꼭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애매하게 뭐 좋아한다, 뭐 보고 싶다, 이렇게 반복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가 필요하거든요. 결국 여기서는 감정만으로 다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정말 다시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컵 5번이 나오는데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있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두 사람 결국 다시 연결될 가능성도 있고 감정도 남아있지만요. 그것만으로 과거의 문제까지 전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아요. 다시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예전에 서운했던 부분이나 뭐 놓쳐버린 부분들이 다시 보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바로 행복한 재회나 연애로 완성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다시 한번 서로에게 다가갈 기회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과거의 아쉬움을 넘어설 수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관계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관계 흐름을 쭉 살펴보면요. 여러분이 이전보다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이 관계를 바라보기 시작하고요. 그런 여러분에게 상대가 다시 감정적인 표현이나 접근을 보여주는 흐름이 들어와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익숙함과 좋은 감정이 다시 살아나면서 한번 가까워질 가능성도 보이고요. 하지만 이 관계 속도가 한 번은 느려지고 서로 정말 다시 시작해도 되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들어와요. 그 고민 끝에서는 일단 감정을 따라하기보다는 두 사람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마지막에서는 서로에게 마음이 남아 있어도 과거의 상처나 아쉬움까지 완전히 털어내기는 쉽지 않은 모습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 관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다시 연락이 닿고 가까워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곧바로 안정적인 재회나 연애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아니에요. 오히려 두 사람에게는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는 느낌에 가까워요. 다시 만나보고, 다시 얘기해보고, 서로에게 아직 어떤 마음이 남아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예전처럼 마음만 있다고 관계가 이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이 관계의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 만날 수 있냐, 이런 것보다는 다시 만났을 때 예전과 다르게 할 수 있냐예요. 그게 가능하다면 관계를 다시 만들어갈 여지가 있지만 똑같은 문제를 반복한다면 서로 마음이 남아있는 채로 아쉬운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점 카드 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조언점으로 홀로 있음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요, 외롭게 혼자 있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상대의 연락이나 행동에 내 마음을 다 맡기기보다는 잠시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에요. 특히 앞에서 두 분 관계름을 봤을 때 다시 가까워질 가능성은 있었는데 중요한 건 다시 만나는 것 자체가 아니었죠. 다시 만났을 때 예전에 두 사람을 힘들게 했던 그 문제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떨어져 있는 시간이 꼭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상대가 달라지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여러분도 혼자 있는 동안에 내가 이 관계에서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지, 다시 만난다면 난 뭐를 다르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걸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홀로 있음은요, 결국 자기 성찰의 시간이기도 해요. 상대도 바뀌어야 되지만 여러분 역시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만난다면 결국 같은 문제 앞에서 또 부딪힐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이 다시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예전 관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조금은 달라진 두 사람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간다는 마음이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언제 연락이 올지에만 마음을 묶어두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달라지고 나면 이 사람이 다시 찾아왔을 때에도 무조건 반가워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 관계가 정말 다시 시작할 만한 관계인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게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슈퍼땡스, 하이프 모두 부탁드리고요. 두 분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1대1 개인 상담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을 그저 기다림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좀 더 단단해져서 다시 어떤 사랑을 만나더라도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길 바라면서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펜타클 에이스가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를 보면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에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보고 싶다, 생각난다 이 정도의 감정보다는 다시 한번 제대로 시작해볼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에 가까워요. 지금 두 사람 사이가 멈춰 있거나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완전히 끝난 관계로 정리가 된 게 아닌 거죠. 특히 이 카드는 말뿐인 가능성보다는 실제 손에 잡히는 기회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언젠가 적당한 계기만 생긴다면 여러분과 다시 대화를 시작을 하거나 관계를 현실적으로 이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이 소드 4번이 나옵니다. 마음은 있는데 지금 일부러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이 관계를 두고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뭔가를 결정하거나 움직이기보다는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연락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움직였다가 감정적으로 또 흔들릴까봐 일단은 한 발 물러나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자. 좀 더 생각해보자. 이렇게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어두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저스티스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는지가 좀 더 분명하게 보여요. 지금 이 사람은 여러분을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이어지는 게 맞나? 우리 사이에 있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내가 먼저 움직이면 상대도 그만큼 마음을 보여줄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있어요. 이거는 자기가 서운했던 부분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여러분에게 미안했던 부분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만 따라서 움직이기보다는 두 사람 사이에서 무엇이 잘못됐고 앞으로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꽤 현실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 사람 지금 마음이 없어서 멈춘 게 아니라 마음만 가지고 다시 시작해도 되는지를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펜타클 3번에서는 생각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아무리 따져봐도 이 사람이 내리는 결론은 그래도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쪽에 가까운 거예요. 서로 조금씩 맞춰보고 예전에 부족했던 부분을 고쳐가고 다시 대화를 해본다면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한 번에 모든 걸 예전처럼 돌려놓고 싶어 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엔 가볍게 대화를 시작을 하고 여러분의 반응도 확인을 하고 조금씩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방식이 더 편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다가온다면 처음부터 막 거창하게 하기보다는
작은 행동부터 보여주면서 두 사람 사이가 다시 맞춰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교황이 나옵니다. 이 카드는 이번 속마음에서 꽤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사람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생각보다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연결된다면 애매하게 이어졌다가 또 멀어지는 관계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방향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특히 아직 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사람과 제대로 만나볼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마음일 수 있고요. 이미 관계가 있던 분들이라면 다시 이어지더라도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잡아가고 싶은 마음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행동이 느린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심심해서 연락하고 싶다면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연락을 한 이후에 두 사람의 관계가 어디까지 이어질지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컵 나이트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머리로 따지고 또 따져도 결국 마지막에는 감정이 남는 거예요. 이 사람 여러분에게 다시 부드럽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요. 다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언젠가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모든 마음을 다 털어놓지 않더라도 안부를 묻거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결국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에게 향하는 감정까지는 완전히 누르지 못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을 한번 쭉 이어서 보자면요. 아직 두 사람 사이에 다시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일단 멈춰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게 맞나? 이런 걸 좀 현실적으로 따져보고요. 그 고민 끝에 서로 조금씩 맞춰간다면 다시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단순히 연락 한번 하고 끝나는 관계보다는 좀 더 진지한 방향까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 눌러두었던 감정이 다시 올라오면서 여러분에게 당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 마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여러분과 다시 한번 제대로 이어져 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번엔 감정에 휩쓸려서 움직이기보다는 정말 잘해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 그때 움직이고 싶은 상태로 보여요. 그래서 겉으로는 답답할 만큼 조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침묵 속에서 여러분을 지우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관계를 다시 건드렸을 때 내가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느낌이 더 강해요. 결국 이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다시 찔러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다가간다면 이전보다는 제대로 된 관계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조금 느리고 답답하더라도 마음의 방향 자체는 아직 여러분 쪽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펜타클 9번이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를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사람에게 마음이 남아있긴 한데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강해 보여요. 연락이 없다고 해서 계속 매달리거나 먼저 쫓아오고 싶은 마음도 크지 않고요. 나도 내 생활이 있고 이 사람 없이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어 하면서 스스로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어쩌면 상대에게도 내가 아쉬워서 기다리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자존심이 있고요. 이 사람이 날 원한다면 이번에는 본인이 움직여야 한다는 마음도 어느 정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도 꽤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 카드를 보면은 이 마음속까지 완전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이 컵 6번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무리 잘 지내려고 해도 이 사람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특히 두 사람 사이에 좋았던 기억이 있다면 그때 장면들이 자꾸 떠오를 수 있어요. 연락을 기다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예전에 주고받던 대화가 생각이 나고 같이 있던 장소나 노래처럼 사소한 거 하나에도 이 사람이 떠오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워하는 건 단순히 이 사람 한 명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사람과 함께 했을 때의 내 모습, 그때 느꼈던 설레임이나 편안함,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어떤 그 순간들까지 함께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앞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추억만큼은 아직 과거에 조금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타워가 나오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여러분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은 어떤 일이 있던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연락이 끊겼거나,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들었거나, 믿고 있던 상대의 모습이 깨졌을 수 있고요. 이거는 꼭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했던 어떤 이 관계와 현실이 전혀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된 순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생각하면 좋은 기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가 이런 관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럴 줄은 몰랐는데 하면서 마음이 확 무너진 경험도 함께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겪으면서 여러분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처럼 이 사람을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바라보긴 어려워졌고요. 마음은 남아있지만 한 번 깨진 믿음까지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소드 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는 좀 냉정해졌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상대의 모든 행동을 다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요. 다시 그 사람이 다가온다면 왜 이제 왔어? 그동안 왜 연락하지 않았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특히 한번 상처를 받은 만큼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락해 오더라도 예전처럼 금방 마음을 열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말보다 행동을 보고 싶고 애매하게 다가온다면 차라리 선을 긋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라는 그런 기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펜타클 2번이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단호하게 마음을 먹어도 막상 이 사람 생각을 하면은 또 흔들리는 거예요. 연락이 와도 안 받아줘야지 했다가도 정말 연락이 오면 받아줄 것 같고요. 이제는 놔야지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한 번은 더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정리가 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을 봐줄지 말지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채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계속 균형을 잡고 있는 거죠. 다만 예전과 다른 건요, 이젠 여러분도 무조건 상대의 선택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나도 결정을 하겠다. 이 마음이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버스가 나옵니다. 결국 여러분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아직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분명하게 남아 있어요. 그냥 미련 때문에 놓지 못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에게 이 사람은 실제로 마음이 갔던 사람이고, 가능하다면 좋은 방향으로 다시 이어져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이 러버스는 사랑만 의미하는 카드가 아니고 선택을 의미하기도 해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연락을 하냐 이런 것보다는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이 사람을 믿어볼지, 아니면 마음이 있더라도 나를 위해 다른 방향을 선택할지, 결국 앞으로는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한 번은 찾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마음을 쭉 이어서 보면요, 이 사람 없이도 내 생활을 잘 지키려고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리움 때문에 마음 한쪽이 과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과 똑같이 돌아가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지키기 위한 기준과 선이 훨씬 분명해졌어요. 그럼에도 이 마음과 이성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요. 결국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을 부정하기보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를 고민하는 흐름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이 사람을 아직 좋아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이유만으로 다시 예전으로는 돌아오고 싶지 않은 상태로 보여요. 예전에는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해주길 기다렸다면 지금은 조금 달라요. 다시 온다고 해서 무조건 봐줄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영원히 끝내버릴 만큼 마음이 정리가 된 것도 아니에요. 결국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는지를 보고 여러분도 마지막 판단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할까?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다시 나한테 왔을 때 나는 이 사람 다시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도 아직 사랑은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사랑만큼
여러분 자신도 중요해진 상태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지금 연락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연락하고 있지 않은 진짜 이유와 그 사람만의 속사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행맨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 지금 연락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있는 쪽에 좀 더 가까워 보여요.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건 두 사람 사이에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내가 먼저 연락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도 같고 오히려 더 꼬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당장은 뭔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이 상태로 지켜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행매는 기다림의 카드이기도 하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풀리기를 기다리거나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걸 수도 있고요. 자기가 먼저 움직이기보다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침묵은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스스로 멈춰놓은 상태에 가까워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소드 에이스가 나오는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서 이 사람 왜 이렇게 멈춰 있는지가 좀 더 분명해져요. 이 사람은요, 연락을 하게 된다면 애매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보고 싶어서 연락을 했다가 다시 좀 흐지부지 되는 것보다 자기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하고 서로 서운한 게 있다면 이야기해야 하고요. 앞으로 관계를 이어갈 생각이라면 지금까지처럼 애매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걸 이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머릿속에는 이미 연락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이런 걸 꽤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단순히 연락 하나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연락을 시작을 한다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해진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컵 나이트가 나오죠? 여기서 이 사람의 진짜 속사정이 결국 드러납니다. 아무리 머리로 생각을 하고 멈춰 있어도 여러분에게 향하는 감정까지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 이 사람도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고 자신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행맨처럼 계속 참고 있는 것도 어쩌면 마음이 없다기보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더 조심스러운 걸 수도 있어요. 괜히 섣불리 연락했다가 여러분에게 거절당하거나 두 사람 사이가 정말 끝나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고 싶지 않은 거죠. 특히 이 카드가 마지막에 있다는 건요, 이 사람이 마음을 접기 위해 거리를 둔다기보다는 언젠가는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하고 싶은 생각을 품고 있다는 쪽에 강하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없애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쉽게 움직였다가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까봐 조심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자신이 먼저 다가갔을 때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신경이 쓰이고요. 다시 연결이 된다면 이번에는 어설프게 시작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과 행동 사이의 거리를 둔 채 확신이 생길 때까지 좀 더 버텨보려는 상태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 결국 못 참고 연락을 하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게 될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저스티스가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당장 감정에 못 이겨서 연락하는 모습은 아니고 오히려 끝까지 머리로 따져보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게 맞는지, 지금 연락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나올지,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이어질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꽤 냉정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이 앞전 카드에서도 이 카드가 한번 나왔었는데 그만큼 이 사람에게는 마음보다는 내가 지금 움직이게 맞는지 이런 이성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반응도 보고 있을 거예요. 나만 계속 마음이 남아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에게도 아직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이 올라온다고 바로 움직이기보다는 스스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생길 때까지 계속 버티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소드 8번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 생각에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지금 하면 어색하지 않을까?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안 되는 이유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답답한 침묵이 이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마음이 있으면 연락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 간단한 행동 하나를 머릿속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특히 거절당하거나 여러분이 이미 마음을 정리했을까 봐 이런 것도 좀 두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 적어도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지만, 뭔가 연락해서 확실한 답을 들어버리면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은 쪽을 선택하면서 스스로 묶어두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바보 카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흐름이 확 달라집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재고, 생각하고, 안 되는 이유를 막 수십 가지 만들던 사람이 어느 순간 모르겠다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바보 카드는 뭔가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해보는 카드예요. 그래서 연락이 온다면 의외로 굉장히 갑작스러울 수 있어요. 막 뭔가 계획을 세워서 다가오는 것보다는 어느 날 그냥 문득 여러분 생각이 나서 그냥 연락을 해버린다던가, 별거 아닌 핑계를 만들어서 좀 자연스럽게 말을 걸 수도 있고요. 특히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연결될 만한 작은 계기가 생기면 이 사람이 생각보다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 우연히 여러분 소식을 접하거나 갑자기 보고 싶은 마음이 커지거나 이러다 진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바보 카드를 보면요. 저는 이 사람이 끝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어느 순간 계산기를 내려놓고 한 번은 움직여보는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결국 한 번은 여러분에게 연락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다만 뭔가 재회를 확실하게 하자거나 관계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오는 건 아닌 것 같고, 좀 가벼운 접근으로 시작이 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시기를 본다면요. 앞에 이 저스티스와 소드 8번이 있기 때문에 막 바로 움직이는 그런 빠른 흐름은 아니고, 근데 또 그렇다고 이 바보 카드에서 뭔가 예상보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빠르면 한 3-4주 전후, 조금 늦어진다면 1-2개월 안쪽이 가장 가능성 있는 흐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 끝까지 버티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정작 그 침묵을 먼저 깨는 사람도 본인이 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연락은 뭔가 계획적으로 온다기보다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오히려 갑자기 왜 저러지? 싶을 정도로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툭 들어오는 연락에 더 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두 분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계 흐름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데빌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두 분 관계는 쉽게 툭 끊기는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감정이나 미련, 끌림이 생각보다 강하게 남아있어서 다시 연결되면 금방 감정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데빌은 이 좋다는 마음만 보여주는 카드가 아니잖아요. 강하게 끌리는 만큼 예전에 반복되던 패턴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상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거나 연락 하나에 기대가 확 커졌다가 또 실망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다시 가까워지는 건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감정이 강한 관계일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컵킹이 나옵니다. 이 카드에서는 감정 자체는 꽤 진지하게 보여요. 상대가 여러분에게 마음이 없는 건 아니고 오히려 속으로 꽤 깊게 느끼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다만 이 카드는 감정이 깊어도 표현은 절제하는 카드라서 마음은 있는데 겉으로 좀 차분하게 굴거나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바로 티를 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감정에 휩쓸리고 싶지 않아서 조절하려는 것 같아요. 다시 연결된다고 해도 처음부터 막 뜨겁게 달려들기보다는 자기 감정을 관리하면서 관계를 지켜보는 모습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소드 7번이 나오는데요. 이 카드는 이번 흐름에서 조금 조심해서 봐야 돼요.
두 사람 사이에 아직 솔직하게 다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상대가 자기 속마음을 전부 꺼내놓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역시 괜히 또 상처받을까봐 일부러 마음을 숨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마음은 있는데도 상대의 반응을 떠보거나 먼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반복이 되면 또 애매해질 수 있어요. 좋으면 좋다고 하는데 왜 또 이렇게 돌려 말하지 싶은 장면이 생길 수도 있고요. 결국 다시 이어지는 관계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건 누가 더 덜 좋아하는 척하느냐 이게 아니고 얼마나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소드 나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갑자기 관계가 확 움직이는데요. 그동안 뭐 참고 있던 말이 한 번에 터질 수도 있고 연락이 갑자기 잦아지거나 누군가가 더 이상 애매하게 있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꺼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두 분 사이에는 지금까지 서로 떠보고 숨기던 걸 더 못 참고 관계를 분명하게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온다는 거예요. 다만 이 카드는 속도가 빠른 만큼 말도 같이 좀 세질 수가 있어요. 이 서운했던 감정이 한 번에 나오거나 서로 자기 입장을 강하게 얘기하면서 잠깐 부딪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 매지션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카드가 상당히 중요해 보여요. 앞에서 한번 이렇게 부딪히더라도 그걸 계기로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두 사람 모두 예전처럼 그냥 두면 또 똑같아진다는 거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거나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말을 꺼내게 됩니다. 이 카드는 시작의 힘이 있는 카드라서요. 두 사람이 다시 한번 관계의 판을 새로 짜는 느낌이 강해요. 아직 관계가 확실치 않았던 분들이라면 여기서 관계가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이미 관계가 있던 분들이라면 예전 방식이 아닌 새로운 조건이나 약속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컵 퀸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카드가 컵 퀸이라는 건요. 결국에 이 관계가 감정적으로는 한층 부드러워지는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데빌처럼 집착이나 불안이 강했던 감정이 마지막에는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감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상대의 마음을 억지로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서로의 감정을 좀 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고요. 특히 이 카드는 감정적으로 성숙해지는 카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이어진다면 예전처럼 자존심과 불안으로 흔들리기보다는 서로에게 좀 더 다정하고 솔직한 방식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결국 이 관계는 감정이 없는 관계로 끝나는 것보다는 감정을 제대로 다루는 법을 배워가면서 다시 한번 이어질 가능성이 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분 관계를 쭉 이어서 보면요. 두 분 사이에 쉽게 끊기지 않는 강한 끌림 때문에 다시 서로에게 마음이 향하고요. 그 감정을 함부로 쏟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관계를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서로 속마음을 숨기고 떠보는 문제가 다시 한번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게 쌓이면서 결국 참지 못하고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확 꺼내게 되는 흐름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런 대화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만드는 계기가 되고요. 마지막에서는 이전보다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한층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안정되는 쪽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 관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다시 가까워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런 강한 감정만 믿고 예전 방식 그대로 돌아가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 관계로 보여요. 두 분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다시 만나는 게 아니라요. 숨기고 떠보고 자존심을 세우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한 번은 제대로 속마음을 꺼내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는 조금 부딪힐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게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서로에게 마음이 남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예전보다 좀 더 솔직하고 성숙한 방식으로 관계를 다시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흐름으로도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점 카드 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조언점으로 새로운 시각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지금까지 바라보던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 관계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면 자꾸 과거를 기준으로 앞으로 생각하잖아요. 예전에도 이랬으니까 또 그러겠지.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달라지지 않을 거야 하면서요. 그런데 앞에서 두 분 관계 흐름을 보면요. 다시 연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어요.
다만 중요한 건 예전 관계로 그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만난다면 두 사람 모두 이전과는 다른 관계를 만들어갈 필요는 있어요. 특히 상대가 연락해 왔을 때 과거에 했던 행동만 가지고 처음부터 결론을 내려버리지 마시고요. 반대로 마음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예전에 힘들었던 문제까지 전부 덮어버리지 마세요. 이 사람이 지금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우리 두 사람이 예전과 다르게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새롭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각이라는 건 상대만 다르게 보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도 이 관계 안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예전에는 참고 기다렸다면 이제는 필요한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려 했다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관계가 뭔지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두 사람에게 필요한 건요, 과거로 돌아가는 재회가 아니고 예전의 문제를 이해한 두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걸로도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슈퍼땡스, 하이프 모두 부탁드리고요. 두 분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1대1 개인 상담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조금 새로운 시선으로 상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좀 더 좋은 방향의 관계를 선택하길 바라면서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펜타클 9번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 지금 생각보다 자기 생활을 잘 하면서 여유 있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거나 마음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내가 연락해야겠다, 이러다가 놓치겠다 하면서 조급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할 일 잘하고 자기 생활 잘 즐기면서 지금 상태를 어느 정도 편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마음 한편에는 굳이 내가 먼저 움직여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필요하면 연락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뭐 자연스럽게 달라지겠지 하면서 여유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만 놓고 보면요, 여러분에게 먼저 손을 내밀기보다는 그냥 지금 이 상태로 좀 더 있어도 괜찮다는 마음이 강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황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는지가 여기서 조금 보여요. 이 사람 자존심도 세고 고집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서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도 쉽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내 입장에서는 틀린 게 아니다 하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면도 있고요. 특히 이 사람은 관계에서 뭔가 주도권을 잃는 걸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먼저 연락하면 내가 더 아쉬운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먼저 사과하면 내가 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음이 남아있긴 한데 지금 숙이고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아, 진짜 고집 세다 하고 느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타워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 괜찮아, 굳이 내가 먼저 하면서 이렇게 버티던 사람이 어느 순간 예상하지 못하게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자신 없이도 잘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고요. 예전과 달리 여러분에게서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더 이상 날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진짜 나 없이 잘 지내네? 혹시 이제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건가? 이러다가 진짜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죠. 특히 이 황제 다음에 타워가 나왔다는 게 저는 좀 재밌는데 이거는 본인이 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 관계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 여유가 한 번은 확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펜타클 10번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한 번 흔들리고 나니까 그제야 여러분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나도 뭐 잘 지내고 뭐 딱히 여러분 없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진짜 놓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안정감이나 성격, 현실적인 조건도 다시 보게 되고요. 두 사람이 함께 했을 때 잘 맞았던 부분이나 앞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던 관계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히 보고 싶다는 그런 감정보다는 생각해 보니까 놓치기 좀 아깝다 하는 좀 현실적인 아쉬움이 크게 들어와요. 여러분이 자신에게 생각보다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걸 뒤늦게 체감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썬카드가 이어지는데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훨씬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과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니까 막 뭔가 서운했던 일이나 안 좋은 기억만 있던 게 아니거든요. 같이 있을 때 웃었던 순간도 있었고, 편했던 기억도 있고, 여러분 때문에 기분 좋았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같이 있을 때 좋았는데 하면서 여러분과의 좋은 기억들이 막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특히 썬카드는 마음이 밝아지는 카드라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 다시 즐거운 감정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 무너진 마음이 여기에서는 우리가 참 좋았던 것도 많았지 하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컵 에이스가 나오는데요. 결국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감정이 다시 차오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아쉬울 거 없는 것처럼 여유를 부렸고 자존심 때문에 먼저 움직일 생각도 없었는데요. 정말 막상 놓칠 것 같으니까 오히려 자기 마음이 더 분명해지는 거죠. '나 아직 좋아하나? 다시 한번 해 보고 싶은 건가?' 이런 마음을 본인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컵 에이스는 새로운 감정의 시작이기도 하니까 단순히 옛날 생각만 하면서 그리워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다시 마음을 나눠보고 싶고 가능하다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감정까지 올라오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속마음을 한번 쭉 이어서 보면요. 아직 자기 생활에 만족을 하고 굳이 먼저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강한 자존심과 고집까지 더해지면서 본인이 먼저 숙일 생각은 더더욱 없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러다 진짜 끝날 것 같은데 이런 현실을 마주하면서 그 여유가 좀 깨지고 그제서야 여러분이 생각보다 놓치기 아까운 사람이었다는 걸 현실적으로 다시 보게 돼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좋았던 기억, 어떠한 긍정적인 감정이 크게 살아나고요. 그 감정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어보고 싶다는 쪽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 마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여러분에게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직은 자신의 감정보다는 자존심과 자기 입장을 더 앞세우고 있는 상태를 보여요. 여러분에 대한 어떠한 좋은 감정도 분명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의 존재도 꽤 크게 자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순순히 인정하고 표현하기까지에는 이 자존심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그렇다고 내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고 싶진 않다. 이 마음인 거죠. 결국 마음도 큰데 그만큼 고집도 만만치 않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컵 6번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은 아직 이 사람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 있던 좋았던 기억이나 이 사람과 함께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마음속에 꽤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안 좋았던 기억보다는 오히려 좋았던 순간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날 수가 있고요. 그때 참 좋았지. 다시 그때처럼 될 수 없을까 하는 마음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이 사람을 놓지 못했던 이유도 단순히 미련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과 그때 느꼈던 그 감정 자체가 여러분에게 꽤 소중했기 때문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컵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 한쪽에는 아직 이 사람을 향한 순수한 기대가 남아 있어요. 연락이 한 번은 왔으면 좋겠고, 먼저 마음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고요. 어쩌면 별거 아닌 연락 하나만 와도 생각보다 많이 설렐 것 같아요. 겉으로는 이제 나도 모르겠다. 올 거면 오고 말 거면 말아라 하고 있을 수 있는데 막상 휴대폰에 이 사람 이름이 뜬다면 심장이 한번 철렁할 것 같은 거죠. 그만큼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직 이 사람과 다시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는 작은 기대와 설레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컵 에이스까지 이어져요. 여기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좀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 사람 좋아하고 있어요. 그냥 옛 생각이 나서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다시 기회가 생겼으면 하고 다시 마음도 열고 싶고 가능하다면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감정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 보여요. 특히 컵 6번, 컵 페이지, 여기에서 컵 에이스까지 나왔다는 건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솔직한 느낌이에요. 머리로는 뭐 이것저것 생각할 수 있겠는데 결국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이 사람이 좋다는 답이 비교적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완즈 킹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느끼는 건 단순히 편안함이나 그리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 자체에 대한 강한 끌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이 사람이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고요. 뭐 성격이든 외적인 모습이든 아무튼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매력에 계속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주변을 둘러봐도 쉽게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제일 좋은데 이 마음이 남아 있는 거죠. 특히 두 사람 사이에 강한 설렘이나 끌림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그 감각까지 아직 생생하게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쉽게 마음을 접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컵 10번이 나오는데요.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바라는 게 단순히 연락 한 통은 아닌 것 같아요. 연락에 다시 닿고 잠깐 얘기하고 또 멀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요. 가능하다면 이번에 서로 마음도 확인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관계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어쩌면 마음속에서는요. 이미 두 사람이 잘 됐을 때의 모습까지 한 번씩 그려봤을 거예요. 다시 잘 되면 좋겠다. 이번에는 행복하게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 사람은 단순하게 한 번 더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가능하다면 제대로 잘 돼보고 싶은 사람에 가까워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즈 8번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답답한 상태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연락을 할 거면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 거라면 이제는 좀 움직였으면 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계속 아무 일도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게 가장 답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 한편에서는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연락해 오고 막혀있던 관계가 빠르게 풀리길 기대하고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건 이제 그만 좀 버티고 그냥 와줬으면 좋겠다. 이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한번 쭉 이어서 보면요. 일단 이번에는 컵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 6장의 카드 중에서 4장이 컵 카드인데 그만큼 여러분은 이 관계를 머리보다는 감정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 사람에 대한 마음도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함께했던 기억과 그리움을 품고 있고요. 아직 연락이나 작은 표현을 기대하는 그런 설레임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도 스스로 부정하기 어려울 만큼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그런 감정에 대한 강한 끌림까지 더해지고요. 단순히 연락 한번 이어지는 게 아니고 제대로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바람이 생각으로만 남아있기보다는 실제로 빠르고 뭔가 움직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여러분 아직 이 사람 많이 좋아하고 있고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다시 한번 잘 돼보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큰 상태예요. 겉으로 지금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은 생각보다 솔직해요. 이 사람과 다시 연결되고 싶은 것도 맞고 이번에는 애매한 게 아니고 좀 더 행복한 방향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결국 여러분은 이 사람을 잊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은 이 관계에 다시 한번 기회가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 왜 지금 연락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연락하지 않고 있는 진짜 이유와 그 사람만의 속사정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저스티스가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 지금 두 사람 사이에서 자기 나름대로 옳고 그름을 굉장히 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연락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 상황에서 내가 잘못한 게 맞나? 상대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러면서 감정보다는 자기 기준으로 관계를 판단하고 있어요.
특히 앞에서 황제가 나온 것처럼 이 사람 자존심이 만만치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뭔가 잘못이 있더라도 나만 잘못한 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먼저 보여줘야 할 태도나 행동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내가 먼저 연락하는 건 아니지.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고 버티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펜타클 8번이 나옵니다. 이 사람 지금 관계보다는 자기 현실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이나 공부, 뭐 돈, 자기 개발 이런 것처럼 실제로 신경 써야 될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꼭 엄청 바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부러 내 할 일에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부터 하자. 괜히 연락해서 또 신경 쓰지 말자 하면서 자기 생활에 몰두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여러분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생각이 나더라도 굳이 그 감정을 키우지 않으려고 다른 데 집중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관계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자기 일상을 유지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락하지 않은 현재의 상태를 꽤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타워가 나오는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서 이 사람이 연락하지 않은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어떠한 일이나 감정이 이 사람에게 생각보다 크게 남아있는 거죠. 관계가 갑자기 틀어졌거나 뭐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나 행동으로 서로에게 충격을 줬을 수도 있고요. 혹은 두 사람의 상황 자체가 갑작스럽게 달라진 걸로도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다시 연락하면 그때 문제가 또 튀어나올까 봐 부담스러운 거예요. 한번 흔들린 관계를 또 건드렸다가 더 크게 무너지는 거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고요. 특히 이 사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어도 그때 충격이나 상처가 완전히 정리가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남은 것과는 별개로 선뜻 다시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의 침묵은요, 여러분을 잊어서라기보다는 자기는 지금 움직이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먼저 연락하면 자기 입장을 굽혀야 할 것 같고, 다시 관계를 건드리면 피하고 있던 문제까지 마주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 생활에 집중하면서 버티는 걸 선택한 거예요. 결국 지금 이 사람은 마음이 없어서 연락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연락하는 순간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느껴서 일부러 움직이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 결국 못 참고 연락을 하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완즈 페이지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가 첫 장에 나왔다는 건 이 사람이 가만히 버티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여러분이 궁금해진다는 거예요. 요즘 뭐하고 지내지? 나 없이 잘 지내나? 혹시 다른 사람 생겼나? 하면서 슬슬 여러분 쪽으로 관심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연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소식을 뭐 찾아보거나 SNS를 확인을 한다거나 주변을 통해서 근황을 알아보는 식의 작은 움직임이 먼저 생길 것 같아요. 이 완즈 페이지 자체가 굉장히 가볍고 즉흥적인 에너지라서 처음부터 뭔가 이게 딱 들어오기보다는 여러분이 궁금해서 한번 슬쩍 건드리고 싶은 마음에 가까워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소드 9번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이 궁금해지면서도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연락을 해볼까 하다가도 씹히면 어떡하지? 차갑게 나오면 괜히 내가 아직 못 잊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 아닌가? 하면서 생각이 또 많아져요. 특히 앞에서 봤듯이 이 사람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연락했다가 막 거절당하는 상황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점점 불편해지는데 그렇다고 정면으로 부딪힐 용기도 없는 상태예요. 연락하고 싶다가도 참고 여러분이 궁금해서 찾아봤다가도 다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식으로 혼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컷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는요, 이 카드를 제대로 된 연락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애매한 신호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SNS에 뭐 좋아요를 누른다던가 뭐 스토리를 확인을 한다던가 주변 사람을 통해서 은근히 여러분의 얘기를 꺼낼 수가 있고요. 두 사람 사이에 공통 지인이 있다면
걔 요즘 어떻게 지내? 하면서 슬쩍 물어볼 수도 있어요. 혹은 뭐 직접 연락을 만약에 하더라도 진지하게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연락은 아닐 거예요. 별거 아닌 핑계로 말을 걸거나 뭐 이모티콘 하나를 이렇게 띡 보내거나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애매할 정도로 가볍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 아직 너한테 관심 있어." 이렇게 대놓고 말할 용기는 없는데 여러분이 먼저 알아봐 줬으면 하는 그런 신호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조금 짜증나기도 할 거고 '뭐 하자는 거지?' 싶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일단 자기 마음을 아주 조금만 내보이고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카드를 보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나는 흐름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못 참고 연락한다."라고 하기에는 행동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연락보다는 되게 애매한 방식으로 여러분 주변을 좀 맴돌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시기로 본다면 이 페이지 카드가 두 장이나 나왔기 때문에 아주 오래 끌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이 중간 카드 때문에 좀 망설이는 시간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한 3-4주 사이에 작은 움직임이나 신호가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직접적인 연락까지 생각을 한다면 좀 더 시간이 걸려요. 이거는 한 3 개월 안쪽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이 사람 끝까지 아무렇지 않은 척 버티기에는 여러분이 계속 신경이 쓰여요. 근데 그렇다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막 딱 제대로 연락할 용기까지는 아직 부족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막 슬쩍슬쩍 작은 신호를 던져보고 여러분이 그 신호를 받아주는지 딱 확인한 다음에 그때 다음 행동을 고민하는 모습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두 분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계 흐름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컵 9번이 나와 있는데요. 초반에는 두 사람 모두 굳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진 않고 자기 자리에서 버티는 흐름이 강해 보여요. 이거는 서로 마음이 없다기보다는 상대가 움직이면 나도 생각해보자. 굳이 내가 먼저 할 필요 없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특히 앞에서 상대가 막 직접 연락은 안 하고 여러분 주변을 애매하게 맴돌면서 작은 신호부터 보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크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작은 신호나 관심은 오갈 수 있어도 누군가가 확실하게 관계를 끌고 가려는 모습은 약해요. 어떻게 보면 서로가 상대가 먼저 움직여지길 기다리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상태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컵 8번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애매한 상태가 쭉 가다 보니까 결국 한쪽에서 지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마음이 있으면 제대로 표현을 하던가. 이러면서 더 이상 이 관계에 머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오히려 관계에서 거리를 두려고 할 수도 있어요. 상대가 애매한 신호를 보내더라도 예전처럼 뭔가 반응도 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 역시 이제는 이 관계를 놔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컵 8번은 마음이 없어 떠나는 카드라기보다는 마음은 남아있지만 지금 관계 방식이 만족이 안 되니까 등을 돌리는 모습에 가까워요. 그런데 재밌게도 그 다음에 컵 나이트가 나와요. 누군가가 정말로 멀어지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감정적인 움직임이 들어오는 거예요. 앞에서 막 좋아요를 누르거나 뭐 주변을 통해서 얘기를 흘리거나 이것처럼 좀 애매하게 신호를 보냈다면 여기서는 그거보다는 한 단계 나아갈 수는 있어요. 직접 연락을 해보거나 보고 싶다는 뉘앙스를 풍기거나 다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보는 식으로요. 쉽게 말하면 있을 때는 여유를 부리다가 정말 멀어질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붙잡으러 오는 모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한번 감정이 오가는 시기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완전히 끝났나 싶은 그 순간에 오히려 다시 연결되는 흐름이 한 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소드 6번에서는 두 사람 분위기가 조금 차분해져요. 다시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뜨겁게 관계가 발전하진 않아요. 일단 예전에 힘들었던 감정을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천천히 관계를 정리해가는 모습이에요. 서로 서운했던 부분이 있다면 예전처럼 막 부딪히기보다는 이제 그만 싸우자. 일단 편하게 얘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관계가 다시 좋아질 수도 있지만 속도가 빠르진 않을 것 같아요. 다시 연결은 됐지만 아직 완전히 예전처럼 가까워진 건 아니고 조심스럽게 거리를 좁혀가는 시기로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완즈 3번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두 사람이 당장의 감정보다는 앞으로를 한번 바라보게 돼요. 우리가 다시 이어진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관계가 정말 발전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런 가능성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끝내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여지를 두고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강해요. 당장 이 관계를 확정 짓는 건 아닌데 연락을 이어가면서 상황을 지켜보거나 좀 더 시간을 두고 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려고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해볼 가능성은 열어두되 확신이 생길 때까지 좀 더 지켜보는 단계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소드 5번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이 관계를 무조건 예쁘게만 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 두 사람 사이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자존심이에요. 누가 먼저 연락했냐, 누가 더 잘못했냐, 누가 더 아쉬운 사람인지, 이런 거 계속 따지면요, 다시 관계가 꼬일 수가 있어요. 특히 앞에서 상대에게 뭐 황제, 저스티스 이런 카드가 나왔는데 이 사람 자기 입장이 굉장히 강하고 쉽게 숙이지 않는 사람이라서 다시 가까워지더라도 어떠한 부분에서 이 사람이 내가 왜? 이런 태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 다시 연결된 기회는 있는데요. 서로 이기려고 하면 둘 다 잃는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이 카드가 바로 그런 부분을 경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두 분 관계를 한번 쭉 이어서 보자면 서로 마음은 있는데 자기 자리에서 버티는 시간이 이어지고요. 그러다가 한쪽이 이런 관계에 지쳐버려서 정말로 거리를 두려고 해요. 그런데 딱 그때 그 거리감이 오히려 상대의 감정을 자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적극적인 움직임이 들어오고요. 그렇게 다시 연결된 두 사람이 이전에 복잡했던 감정을 조금씩 가라앉히면서 관계를 다시 맞춰보려고 해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이 관계의 가능성을 보면서 앞으로를 지켜보게 되지만 결국에는 예전에 있던 뭐 자존심, 힘겨루기 이런 것들이 두 사람 사이의 걸림돌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완전히 끝나버린 관계는 아니에요.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고 다시 한번 서로에게 기회를 주는 흐름은 있어 보이는데요. 다만 뭐 재회나 관계 발전 이런 것까지 뭐 깔끔하게 완성이 된다고 보기에는 아직 넘어야 될 문제가 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이 없어서 안 되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보게 되고 멀어지면 또 아쉬운 그런 관계인 거예요. 문제는 그 마음보다 이 자존심이 앞서는 순간인 거죠. 결국 사람이 다시 이어졌을 때 누가 더 아쉬운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려고 하면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될 거고요. 서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이번에는 관계를 지키는 그 노력을 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점 카드 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조언점으로 도약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요, 말 그대로 지금까지 반복해온 방식을 한번 깨부술 필요가 있다고 말해요. 특히 두 분 관계는 마음이 없어서 안 된 관계가 아니고 서로 자존심 부리고 상대가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면서 이 관계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기회가 생긴다면 이번엔 자존심부터 내려놓으세요. 누가 먼저 연락했나? 누가 더 많이 좋아했냐? 이런 거 따지면서 또 힘겨루기를 시작하면요. 결국에는 또 똑같은 결말만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상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서운하면 마음을 뭐 닫아버렸다거나 상대가 알아서 알아주길 기다렸다거나 상처받기 싫어서 일부러 좀 아무렇지 않은 척했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 방식을 바꿔보라 이거예요. 이 카드는 상대를 이겨보라는 카드가 아니고 지금까지 나를 깨고 나오라는 카드예요. 두 사람이 다시 만난다면 예전 방식 그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솔직하게 할 말은 하고 자존심보다는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이번 관계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누가 먼저 숙이냐 이런 게 아니고 누가 먼저 이 반복을 끝내냐 이거인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리딩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슈퍼땡스, 하이프 모두 부탁드리고요. 두 분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1대1 개인 상담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더 이상 이 자존심 때문에 소중한 사람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반복해왔던 이 방식을 과감하게 깨부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완즈 8번이 나오는데 이 카드 보니까 이 사람 여러분 생각이 꽤 자주 그리고 갑작스럽게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평소에 자기 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여러분 생각이 확 난다거나 갑자기 연락하고 싶고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강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한번 연락해 볼까? 하면서 순간적으로 마음이 확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잔잔하게 정리가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오히려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 갑자기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치고 들어오는 느낌이 강해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완즈 킹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여러분을 향한 끌림이 굉장히 강하게 보여요. 여러분이 아직도 이 사람 눈에는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다른 사람에게서는 쉽게 느끼지 못하는 어떠한 끌림, 그리고 설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하면요. 마음이 가만히 있질 못하고 막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람도 자기 자존심이 있어서 막 쉽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마음은 뜨거운데 겉에서는 오히려 자신감 있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끌리면서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상태로도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이 컵 7번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카드에서 여러분이 이 사람 마음속에서 생각보다 훨씬 큰 존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여러분이 생각이 나고 혼자서 이런저런 상상도 많이 할 거예요. 다시 만나면 어떨까? 연락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막 생각을 하면서 막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상황까지 머릿속에서 그려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할수록 오히려 여러분이 조금 멀게 느껴지기도 해요. 마음속에서는 계속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쉽게 손을 뻗을 수 없는 어딘가 닿기 어려운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쩌면 본인도 이렇게까지 여러분을 많이 생각하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혼자 상상하고 궁금해하고 계속 신경을 쓰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많이 뺏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여왕제가 이어집니다. 이 카드까지 보니까 왜 여러분에게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지 알 것 같아요. 이 사람 눈에 여러분은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여요. 이거 외적인 매력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진 분위기나 여유, 자기 삶을 살아가는 모습까지 보면서 되게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위축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뭔가 막 그런 아우라가 있다고 느끼고 내가 다가간다고 여러분이 받아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 여왕제는 육체적인 매력도 굉장히 강한 카드라서 이 사람 여러분에게 성적으로도 상당히 강한 끌림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하고 가까이 있고 싶고 스킨십하고 싶고 이성으로서 여러분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단순히 괜찮은 사람 정도가 아니고 좋아하고 갖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은데 동시에 쉽게 손에 닿을 것 같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절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마음도 커지고 끌림도 강한데 이 사람은 그걸 그대로 밀어붙이지 못해요. 오히려 자기 감정을 막 조절하려고 해요. 너무 티내지 말자.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자 하면서 스스로 속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뭔가 연결이 되더라도 한 번에 확 가까워지기보다는 조금씩 분위기를 살피면서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싶어 하고요.
뭔가 서로 어색하거나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거부터 천천히 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마음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천천히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음이 커진 만큼 더 조심스럽게 다루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펜타클 페이지가 나오죠. 결국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만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막 큰 행동을 보여주기보다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다시 말을 걸어볼까? 자연스럽게 접점을 한번 만들어 볼까? 여러분 반응부터 확인해 볼까? 하는 식으로요. 특히 앞에서 여러분을 조금 어렵고 닫기 힘든 사람처럼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처음부터 크게 승부를 걸기보다는 작은 기회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자신에게 여지를 주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을 한번 쭉 이어서 보면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생각이 막 올라오고요. 그만큼 여러분을 향한 강한 끌림과 욕구도 같이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이 커졌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을 자신보다 더 괜찮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면서 좀 위축되는 마음까지 같이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커진 감정을 스스로 조절을 하면서 좀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래도 이 관계의 가능성을 놓지 못하고 작은 기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 마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에게 훨씬 마음이 커져 있어요. 그리고 이성적인 그런 끌림도 상당히 강한데 오히려 여러분이 너무 매력적이니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나고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뭔가 본인이 여러분보다 좀 못난 것 같으니까 좀 위축되는 마음도 함께 있고요. 결국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 자꾸 눈이 가고 갖고 싶은데 막상 가까이 다가가려니까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은 이미 꽤 커져 있지만 그만큼 더 조심스럽게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도 같이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이 소드 7번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에게 내 마음을 굳이 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상태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더 지켜보고 싶고요. 내가 먼저 마음을 보여줬다가 또 애매한 상황이 반복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도 묻지 않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어도 기다리지 않는 척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지금은 이 사람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열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상대 행동을 지켜보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바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제는 그냥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 사람과 계속 애매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 자체에 많이 지친 거예요. 언제 연락하지?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이제는 피곤한 거죠. 그래서 차라리 새로운 사람을 만나볼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 관계에 더 이상 큰 의미를 안 두려고 노력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을 뭐 완전히 싫어해서 떠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관계를 계속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냥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가볍고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에 가까워 보여요. 그리고 이 소드킹이 나옵니다. 앞에서 상대방 속마음을 보면 여러분을 좀 어렵게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있어도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답답한 거예요. 어려워하든 말든 마음이 있으면 제대로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 거죠. 계속 애매하게 굴면서 확실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 상대의 태도가 이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요, 점점 이성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만 볼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실제로 나한테 어떤 사람인가? 이런 태도의 사람을 계속 기다리는 게 맞나? 이렇게 냉정하게 따져보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여기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컵 9번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 있어요. 예전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할까? 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런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점점 내 생활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마음으로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고요.
이 사람 없이도 내 일상을 즐기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충분히 괜찮게 잘 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기다리면서 안달이 난 모습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오히려 '나 혼자서도 충분한데 이 사람이 굳이 필요한가?' 이런 여유까지 생긴 상태로 보여요. 그런데 바로 이 컵 에이스가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에요. 지금은 좀 냉정하게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애매하게 떠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잘해보고 싶다. 이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여러분도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볼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건요, 그냥 연락 한 통이 아니고 확실한 태도인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변화가 보인다면 다시 시작할 마음은 좀 열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데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요, 마냥 미련이 남아있다고만 보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솔직히 많이 지쳤어요. 지금까지 이 관계를 고민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썼고요. 상대의 애매한 태도에 계속 마음을 쓰는 것도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 것 같아요. 특히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이 관계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계속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상대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여기서 이 관계 자체를 끊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시작할 거라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어야 되고 또 똑같은 관계로 돌아가는 건 여러분도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한번 쭉 이어서 보면요.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을 쉽게 보여주지 않고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있고요. 이런 애매한 관계에 지쳐서 차라리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보여요. 그리고 상대의 이 애매한 태도 자체를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서 좀 선을 긋고 싶은 마음이 보이고요. 이제는 이 사람보다는 내 행복과 내 생활이 훨씬 중요해지면서 혼자서도 충분히 괜찮다는 여유가 생겨요. 다만 이제 상대가 또 달라진 태도로 적극적으로 오면은 다시 시작할 여지는 조금 남아 있고요. 하지만 이 마지막 데스에서는 그런 변화가 없다면 지금까지의 관계를 여기서 끝내버리겠다는 그 마음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좋아하는 마음보다 이 관계에 대한 피로감이 훨씬 커진 상태로 보여요. 예전처럼 상대가 어떻게 나누는지만 기다리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나는 이 사람 없어도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이 관계를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결국 여러분은 이 사람이 확실하게 달라져서 적극적으로 다가오면 뭐 그때는 생각해 볼 수 있긴 한데 또 애매한 태도로 나오면 이번에는 정말 미련 없이 이 관계를 좀 끊어낼 수 있는 상태로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 왜 지금 연락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연락하지 않고 있는 진짜 이유와 그 사람만의 속사정을 함께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이 소드 7번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 지금 자기 마음을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앞에서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생각보다 많이 커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작 그거를 여러분에게 들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먼저 연락했다가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싫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인지 확신이 없으니까 일단 자기 마음부터 숨기는 거죠. 그래서 막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다하기보다는 여러분의 반응을 몰래 살피거나 소식을 한번 찾아보거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긴 한데 정작 본인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지금 정면 승부를 피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속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은 채 좀 더 안전한 거리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완즈 나이트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나오니까 좀 재밌는 게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 자체는 굉장히 강해 보여요. 여러분 생각이 확 올라오는 순간에는 그냥 연락해버릴까? 보고 싶은데 한번 만나자고 할까? 하면서 막 당장이라도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특히 여러분을 향한 이성적인 끌림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감정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는 되게 적극적인 마음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카드는 불이 확 붙었다가 또 금방 식는 카드이기도 해서 순간적으로 연락을 해보고 싶긴 한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니다, 괜히 하지 말자 하면서 마음을 접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일정하지 않고 되게 기복이 커요. 순간적으로는 막 여러분에게 확 하고 싶다가도 막상 그 행동할 순간이 되면 다시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펜타클 2번이 나오는데요. 결국 이게 지금 연락이 없는 가장 큰 이유예요. 이 사람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연락할까 말까, 다시 한번 해볼까, 그냥 이대로 있을까, 이런 두 가지 마음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여러분이 생각이 나고 끌리니까 한번 막 움직이고 싶은데, 다른 한쪽에서는 뭐 괜히 연락했다가 뭐 복잡해지는 게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건요, 현실적으로 다른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뭐 자기 생활이라던가 뭐 일이나 뭐 주변 상황 때문에 지금 이 관계에 온전히 마음을 쏟을 여유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아직 어느 한쪽으로 확실하게 선택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올라오는 감정에 따라서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 상태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요, 여러분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과 지금은 움직이지 말자, 이 마음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에 더 가까워 보여요. 특히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보여주면서 뭐 나만 더 마음이 있다, 이런 걸 좀 드러내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차라리 그래서 지금은 좀 애매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좀 숨겨두는 그런 방어기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지금의 침묵은 마음 정리가 끝나서 생긴 침묵이라기보다는 본인부터 마음을 하나로 정하지 못해서 생긴 침묵으로 보여요. 머릿속에서는 이미 몇 번이나 여러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아직 그 마음이 실제 행동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 결국 못 참고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펜타클 에이스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사람이 두 사람 사이에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은 생긴다고 봐요. 앞에서 계속 연락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못 정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번은 그래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 펜타클 에이스는 막연하게 생각만 하는 카드는 아니고 실제로 기회를 만드는 카드라서 연락을 한다면 그냥 충동적으로 쿡 찔러보는 게 아니고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접점이나 명분을 하나 만들어서 접근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완즈 7번이 나옵니다. 역시 이 사람 순순히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죠. 마음은 움직이는데 마지막까지 버텨요. 내가 왜 먼저 해야 되지?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여러분이 먼저 움직일 수 있잖아 하면서 자기 입장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 소드 7번, 펜타클 2번 이런 게 나왔던 것처럼 이 사람 쉽게 자기 패를 까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먼저 아무런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도 오기가 생겨요.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도 아니야 참자 하면서 또 버티고 누르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기회가 생긴다고 바로 움직이는 흐름은 아니고 움직이고 싶은 마음과 자존심이 마지막까지 한 번은 세게 부딪히는 과정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여왕제가 나오는데요. 앞에서 이 사람 속마음에도 여왕제가 한 번 나왔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 여러분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 쉽게 놓치기 아까운 사람이라고 느끼는 마음이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결국 이 사람이 버티다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도 여러분 자체에 대한 끌림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이 계속 생각이 나고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려고 해도 여러분만큼 마음이 가는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 관심을 끊고 자기 생활을 잘 해나갈수록 이 사람 입장에서는 더 막 신경이 쓰이는 거고요. 이러다 진짜 놓치는 거 아닌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다른 사람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여러분을 놓쳐버리는 게 더 아깝다는 마음이 커지면서 결국은 한번 움직이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서는 결국 이 연락이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다만 뭐 감정에 못 이겨서 새벽에 갑자기 연락하는 느낌은 아니고 어느 정도 명분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접근하려고 할 거예요. 뭐 안부를 묻는다던가 뭐 두 사람 사이에 있던 일을 핑계 삼거나
어쨌든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할 만한 그런 이유를 만들어 오는 거죠. 시기를 본다면요, 이 펜타클 에이스가 시작은 보여주지만 이런 그 동전 카드 자체가 아주 빠른 카드는 아니에요. 그리고 중간에 완즈 7번에서 한번 버티는 시간도 같이 들어오니까 1, 2주 안에 막 빠르게 들어오진 않고 3주에서 4주 이후부터, 그리고 늦어도 한 2개월 안쪽에서는 좀 더 가능성이 있는 시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결정적인 계기는요, 여러분이 오히려 되게 잘 지내고 있을 때 뭔가 막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때일 것 같아요. 결국 이 사람은요, 마지막까지 내가 왜 먼저 하면서 막 자존심으로 버티는데 정말 여러분을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그제서야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보려고 움직이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두 분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지 관계 흐름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이 절제가 나왔는데요. 두 분 관계가 다시 이어진다고 해도 처음부터 확 가까워지는 모습은 아니에요. 서로 마음이 있긴 한데 일단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분위기를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연락이 다시 닿는다고 해도 바로 관계를 어떻게 할지 딱 결정하기보다는 가볍게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반응을 살피는 거죠. 특히 두 사람 사이에 이미 애매하게 흘러온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쉽게 마음을 확 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 끊어진 관계를 천천히 다시 맞춰보는 흐름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운둔자가 나오죠. 이건요, 관계가 조금 풀리는 듯 하다가도 다시 한번 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연락을 주고받더라도 생각보다 진도가 나가지 않고요. 둘 중 한 사람이 다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특히 상대가 여러분을 어렵게 생각하고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관계 정말 다시 시작을 해도 될까? 하면서 혼자 또 고민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모습이 상당히 답답할 거예요. 겨우 다시 연결이 됐는데 또 생각만 하고 있는 상대를 보면서 결국에 또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컵 4번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쪽 마음이 조금씩 식는 것 같아요. 상대가 다시 기회를 만들어 와도 여러분이 예전처럼 반갑게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상대의 애매한 태도에 많이 지쳐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와서 이렇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원했던 건 이런 애매한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상대가 손을 내밀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은 이제 나 이제 별로 안 궁금한데?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상대를 기다린 마음이 컸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그 기회를 받아줄지를 결정하는 입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컵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 번 더 두드려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여러분의 안부를 묻거나 호감을 조금씩 표현을 하거나 여러분이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다가오면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것마저도 조금 애매하게 느껴질 거예요. 원하는 건 이 사람의 확실한 태도인데 상대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 사람 완전히 포기하진 않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주는지 확인하면서 계속 접점을 만들어 보려는 흐름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이 매지션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카드에서는 결국 누군가가 이 관계를 실제로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그쪽은 상대방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앞에서는 계속 애매하게 행동하고 여러분의 반응만 확인했다면 여기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거나 직접 만나자는 말을 꺼내거나 두 사람 사이를 다시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려는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여러분이 예전처럼 나를 기다릴 거라는 그런 확신이 없어지고 뭔가 쎄한 걸 느끼면서 상대가 더 이상 애매하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상대가 실제로 판을 한번 바꿔보려고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 데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상대가 움직인다고 해서 여러분도 무조건 다시 시작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은 이미 이 사람의 애매한 태도에 너무 많이 지쳐 있어요. 기다리면서도 에너지도 많이 썼고, 이 사람이 고민만 하면서 확실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던 모습도 계속 봐왔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이렇게 뒤늦게 적극적으로 나오면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이제 신뢰가 없는 거죠. '이 사람 정말 달라질까? 결국 또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이미 마음 한쪽에서는 '사람 쉽게 안 변한다. 다시 시작해도 또 똑같은 문제로 힘들 것 같다.' 이런 결론까지 내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의 데스는요, 이번엔 상대가 아니라 여러분 쪽에서 관계를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으로 보여요. 상대가 다시 시작해보자고 손을 내미는데 정작 여러분은 이제 그 손을 잡을지 말지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두 분 관계 흐름을 쭉 이어서 보면요, 두 분이 다시 연결될 기회가 생기더라도 천천히 서로의 분위기를 맞춰가고요. 또 상대가 생각이 많아지고 쉽게 움직이지 못하면서 관계가 한 번 더 답답해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시큰둥해지고요. 상대가 조심스럽게 여러분 마음을 두드려 보지만 이미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확실한 모습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상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움직여 보려고 하고 두 사람에게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할 기회가 한 번은 들어와요. 그런데 마지막 데스에서는 이제 오히려 여러분 쪽에서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강하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상대가 뒤늦게 관계를 다시 만들어 보려고 움직이는 흐름은 있지만 문제는 그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느냐예요. 상대는 이제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동안의 그 애매한 태도에 이미 너무 지쳐 버린 거죠. 결국 두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 자체는 들어오지만 여러분이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라는 그 확신을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여러분의 선택으로 이 관계를 완전히 끝내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점 카드 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조언점 카드로 변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요,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을 때 나오는 카드예요. 앞에서 여러분 마음 봤을 때에도 이 관계에 많이 지쳐 있었잖아요. 더 이상 이 애매한 관계를 반복하고 싶지 않고 이제는 나도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이 사람을 놓고 떠나려고 하니까 마음처럼 쉽지가 않은 거죠. 오랫동안 마음을 줬던 사람이고 혹시라도 다시 잘 될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마음도 남아 있으니까요. 변화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익숙했던 관계를 내려놓으려니 그 다음이 막막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카드는 지금 여러분에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계속 같은 자리에서 상대가 달라지길 기다리는 것보다 이제는 여러분이 먼저 자신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보라는 거예요. 꼭 이 사람을 뭐 당장 잊고 뭐 끝내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다만 과거에 얽매여서 새로운 가능성까지 막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달라져서 다시 만날 수도 있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분이 혼자서 더 행복해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까지 관계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고 새로운 길로 한 발 내딛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막하더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 길은 자연스럽게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슈퍼땡스, 하이프 모두 부탁드리고요. 두 분 상황을 좀 더 개인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1대1 개인 상담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길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길 바라면서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